자, 6위 소식.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 북한 김정은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평가했다면서요? 예, 최근에 CNN이 최측근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났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북핵을 미국의 직접적인 최고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또 김정은이 미쳤을지도 모른다. 이런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여러 가지 행태를 하는 것을 보니 미친 것이 아니면 명석하거나 매우 전략이 뛰어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들, 도대체 어떤 행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최근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많이 발사를 했고요. 또 하나 보면 이번에 김정남 피살 사건 같은 것들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가 이렇게 김정은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요. 최근에 보면 신시내티에서 지역 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위협이다. 북한은 세계 문제다. 북한은 곧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리돼야 될 존재다. 사실 이 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의 김정은과 햄버거를 좀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네,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된 이후에 CIA로부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김정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입수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청 정보라든가 네. 휴민트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얼만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또 술을 먹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거의 우리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아마 정보를 입수했을 거로 봅니다. 돌발적인 행동이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사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최고 독재자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술이 취하든 안 취하든 밑에 부하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술이 취했을 때 한 지시하고 맨정신에 돌아왔을 때 지시하고 전혀 다른 일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네. 이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햄버거 정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나라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 저희가 있는 매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참 트럼프를 희화화하는데 네. 트럼프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자꾸 희화를 해버리면 우리가 판단 미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했던 멘트가 정확히 뭔가 하면은 나는 김정은과 스테이크 저녁은 할 수 없다. 만찬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햄버거 점심을 원한다면 그 정도는 오케이, it's okay. 그거였어요. I cannot eat steak dinner, but 햄버거 런치? it's okay. 이거였거든요. 벽을 낮춘 거고. 예, 확 떨어뜨린 거였죠. 근데 그 앞에 걸 제외하고 뒤에 것만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건 언론의 하나의 큰 실수입니다. 이제 원래 판단은 저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네. White House explores 옵션 한 다음에 including military use 이렇게 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탐구하는데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거를 포함시켜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의 의문점은 김정은이 미쳤는지 영리한 건지 전략적인지 궁금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건 예측하지 못하도록 탁탁 도발을 해서 허가 찔리는 거잖아요. 네. VX 카드를 어떻게 지금 사용합니까? 그다음에 과거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평시에 공격 무기인 잠수함으로 우리나라 배를 공격합니까? 이런 게 저게 미친 건지 전략적인 건지 영리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니까 지금 저 사람의 머릿속은 지금 이제 폴 이글 훈련하고 이제 캐 리저브 연습이 들어가는데 군사적 대응까지 지금 대비하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미친 건지 영리한 건지 전략적인 건지 알 수 없는 이 김정은. 자, 미국도 군사적인 방법도 포함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어제부터 군사훈련, 저희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시작이 됐는데 이 훈련에 지금 F-35B 전투기가 투입이 됐어요. 네, 자, 이 전투기, 화면에 이 전투기 도대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느 작전에 투입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까? 네, F-35B는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활주로가 없어도 되는 없어도 뜰 수 있죠.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텔스 기능은 똑같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뜨고 난 다음에는 공중급유기가 다가와서 기름을 넣어주면 항속거리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데다가 만약에 해면에 바닷가에 붙어서 해면으로부터 한 100m쯤에 딱 붙어가면은 네. 지구가 둥글죠. 네. 둥그니까 이쪽 레이더 파 쏘게 되면 안 걸리죠. 그러네요. 레이더에 잘 안 걸리는데 원래 또 안 걸리는 바다로 붙어가서 가까이 가서 때리니까 상대방에서는 뭐 참새가 날라오나 아하. 골프공 크기 정도로 보이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보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다음에 도망갈 때는 가장 높은 속도로 오다가 또 중간에 공중급유를 받으면 안전하게 귀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8군단이 있는 데인가 거기 승진훈련장에서 폭격 연습을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그 참수작전. 여기에 굉장히 발끈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F-35B 전투기가 그 참수작전에 투입되는 전투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그거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김정은이가 이제 저것도 영리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영리한 건지 전략적인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다. 결국 영리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딱 우리가 이런 작전 들어가면 철봉각에 숨을 겁니다. 아하. 철봉각은 땅에서부터 지하 200m입니다. 거기를 잡으려면은 관통탄이라고 하는 모압인가요? 그걸 때려야 되는데 그건 워낙 커서 F-35B에는 탑재하지 못하고요. 전략 폭격기를 투입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F-35A도 아니고 네. F-35C도 아니고 B를 전지 배치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봐야 됩니다. A와 C와 B가 뭐 어떻게 돼요? A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공군을 할투해서 쓰는 거고, 네. C는 항공모함용입니다. 아하. B는 해병대가 쓰는 거거든요. 아. 문제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해병대가 그리고 결국은 저거를 전진 배치시켜놓고 해병대가 북한에 상륙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포나 원산을 상륙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때 상륙부대를 상륙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원래 우리 작전 계획에서 인민군이 내려오면 우리가 좀 뒤로 물려서 막습니다. 네. 딱 저지가 되고 나면은 우리도 권투하다 딱 막으면 어떡합니까? 후크를 치죠. 그렇죠. 옆구리 쳐서 과드 내려오게 하는데 스트레이트 막에서 KO 시키죠. 네. 이 후크를 치는 게 뭐예요? 그게 해병대입니다. 그게 아하. 평양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때 네. 들어가는 부대가 미 해병대하고 우리 한국군 해병대 1사단인데 그때 먼저 폭격을 들어가는 비행기 부대가 바로 F-35B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미 독수리 훈련,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주 섬뜩한 말들을 쏟아놨는데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면전에서 핵전쟁 연습을 강행한 이상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섬뜩한데요. 지금 어떤 군사 도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라크전을 보시면 돼요. 네.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 미국도 계속 성명전을 했고 그때 네. 이라크에서는 미국하고 단교된 상태니까 유엔 대표부에 와 있는 이라크 대사가 계속 미국을 상대로 막 격렬한 말을 뿜어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언어의 싸움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주먹질이 오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반도 문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이라크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가 제일 먼저 항복했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많이 떠드는 친구들, 네. 총참모부 대변인인가요? 네. 저 친구도 막상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유엔에서 많이 떠드는 북한의 유명한 대사, 차석 대사,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친구도 그렇고. 네. 그 친구들도 가장 잘 아니까 가장 먼저 항복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북한이 저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말 앞에 하나 전적권이 붙었습니다. 뭐죠? 만약에 자기들 땅에 조그마한 불꽃이라도 튀면은 네. 이라는 전적권이 붙었기 때문에 아하. 한미군 연합훈련에 어떤 공격의 목표가 자기네 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자기네가 먼저 도발하겠다는 자신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은 험악하지만 상당히 수세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쏟아진 뉴스 가운데 북한 관련 소식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리정철. 아니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애써 잡은 이 리정철을 석방을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석방을 해준 겁니까? 저도 지금 저희같이 이제 주간지, 월간지 쓰는 기자들은 참 이렇게 헤매는데 저도 저 친구를 재판에 회부할 줄 알았다가 네. 정시 때부터는 아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막 추방을 한다 그래서 좀 당황을 해서 좀 바꿨는데요. 네.
리정철은 처음에 저 체포할 때부터 제가 유심히 보니까는 암살에 직접 개입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친구는 뭔가 하면 블랙으로 들어와서 어떤 다른 공장망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말레이시아 정보부, 경찰도 아니고 정보부에서 이 친구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약간의 현역을 했으니까 덮쳤는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추방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건이 13일에 별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가 했던 이런 독가스 제조 혹은 사람들의 운반, 실제 리정철은 자신의 차량이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나는 그래서 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 네. 여기에 대한 핵심 증거 이런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서 알고 있는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를 말레이시아 경찰이 찾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리정철이 차가 공항 CCTV에 찍혔으나 네. 리정철이 얼굴이 안 찍혔기 때문에 아하. 리정철은 내 차가 도난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리정철이가 무슨 독극물을 제작하는데 네. 관여를 했다고 이제 보도는 됐습니다만 네. 실제로 리정철이는 그런 독극물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김책공대 IT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독극물과 상관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사실 리정철 석방하라 그러면서 이 유엔에 있는 차석 대사죠. 리동희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말레이시아 경찰 정부가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 즉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항복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정확하게 말하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VX 가스를 써갖고 김정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게 지금 사건의 초점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 가담했느냐 문제인데 가담은 안 한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왜 잡았느냐? 저 친구는 IT 전문가로서 저기에 들어가서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거예요. 그거는 말레이 경찰에서 사이버 테러 아니냐 하고 보고 있다가 그걸 잡아서 이 친구 차가 사용됐으니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콘도에서 어떤 공작을 한 게 혐의까지 찾아냈잖아요. 네. 저 친구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주 인물로 말레이 정보부는 보고 있다가 잡은 건데 딱 요 사건과 연결이 안 되고, 아하. 그리고 이게 공장망이 또 다른 공장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리동일이가 유엔에서 날라온 거죠. A급 외교관을 보내서 이 사건과 관계가 없지 않냐니까 풀어주는 이런 모양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리동일 전 유엔 차석 대사가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4가지 요구를 했는데 네. 한 가지는 성공한 겁니다. 한 가지 리정철을 석방해달라는 거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인도해달라 한 것은 실패했죠. 네. 가족이 안에 못 주겠다 그랬고, 앞으로도 무기한 보관하다가 언제라도 가족한테 인계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 공작원 4명이 도주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달라는 것도 현재 계속해서 입장을 안 굽히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광성 김우길이가 북한 대사관에 있는데 그거를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네. 라는 부분에서도 그걸 좀 해제해달라 그러는데 말레이시아가 안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가지 중에 한 가지 성공했지만 3가지 실패했다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 기자,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무비자국 협정 자체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1973년도에 양국이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은 같은 해 말레이시아에 대사관을 세웠고, 말레이시아는 2004년도에 그 대사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무비자 협정, 2003년도에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었는데 이걸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와 북한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